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이토 다카시 작가님이 지은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를 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마다 내 곁에 책이 있었다. 나는 지금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TV 생방송을 진행한다. 여기에 짬짬이 글을 써서 책을 내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기업이나 학교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한다. 흔히 교수라고 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빼고는 연구실에 머무르며 비교적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잠시 책상에 앉을 틈도 없이 누구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절대 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독서다. 10분 동안 2페이지를 읽든 필요한 자료를 찾느라 10권을 읽든 날마다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도 책을 펼치지 않은 날은 없었다. 내가 책을 쓰는 저자이고 교수라서가 아니다. 일과 삶 양쪽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눈앞에 문제에만 매달리느라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유일무이한 도구가 바로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 법학부를 졸업한 뒤 나는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를 바꾸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큼 하루빨리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마음은 바빴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장장 8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동안 나이는 30이 넘었고 이렇다 할 직장도 없는 빈털털이었으며 힘들게 쓴 논문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원하던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수입은 얼마나 되죠? 라고 묻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했다. 다른 이들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성과도 없고 초라해 보일 뿐인 것 같아 대학원 따위는 그만둘까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밖에 없었다.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를 배울 수 있으니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미련할 정도로 책의 세계를 파고들었다.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와 같은 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당시에는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유일한 수학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안 그때 내가 얻은 것이 독서 습관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하는 힘, 풍부한 간접 경험,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연성 등 독서를 통해 무수히 많은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며 흡수한 저자들의 생각과 지식, 삶이 내면에 켜켜이 쌓여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었고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 책을 읽은 힘 덕분이었다.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책보다 재미있고 즉각적인 정보와 지식을 주는 도구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책을 읽는 것만큼 귀찮고 머리가 아픈 일이 없는데, 책을 읽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단단한 내공을 쌓아 삶의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깊은 내공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과 양을 더하는 행위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격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마치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이기도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살면서 겪은 경험과 지혜가 합쳐지면서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내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독서는 사람이기에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험적 한계를 극복해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어떤 고비나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꾸려 나간다.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크고 작은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책을 읽길 바란다. 죽음을 이겨내고 일본 최고의 기업가가 된 손정이나 술과 마약으로 망가졌던 삶을 추슬러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토크쇼 진행자가 된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책이었다. 책은 나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자존감과 긍정의 힘으로 어디에서나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혹시 지금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심 독서는 귀찮고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독서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다.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거나 내용이 어려운 책일수록 좋은 책이라는 등의 책과 독서에 관한 수많은 편견과 압박에서 벗어나라.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한 권을 재미있게 읽어야 100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책을 정확하게 읽고 바로 일과 삶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인생의 선택을 점과 점 이어긋기에 비유하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금 한 일이 인생에 어떤 점을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돌이켜보니 그 점들은 이미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당장은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훗날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언젠가는 점과 점들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충실하게 우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다.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읽는 책 한 권이 내게 무엇을 줄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직하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많은 점들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점과 점이 이어져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책을 읽는다. 우리 함께 책으로 찍은 점을 늘려 나가자.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절반쯤 읽다 포기하는 당신에게. 일본 전국 대학 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30개 대학에서 대학생 8,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26.9분이며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한 학생도 40.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0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내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 나중에 리포트에 책을 읽느냐 마느냐는 자유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어내는 학생이 있어 충격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런 학생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아주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결과는 내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설문조사 결과에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즘 어떤 책을 읽는지를 물어보았다.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았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책을 사 읽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거나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도 벅차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서점에 가서 소설책 한 권을 사려다가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상식책을 한 권 산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책을 읽는 것은 사치였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독서가 사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입시 준비에 정신없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그랬다. 초등학교 때는 책을 즐겨 읽는 소년이었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많아야 한 달에 2권 정도 읽게 되는 식으로 독서와 점점 멀어졌고 고등학생 때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대학에 가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하느라 책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할 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책이었다. 어지러운 세상에 홀로 맞서 싸운 무사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 역시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고 500페이지가 넘는 두터운 소설을 한 달 동안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꾸준히 하면 못할 일도 없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다시 말해 책은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충격과 상실감에 시달릴 때 인생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진지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책 읽기는 무언가를 배우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며 공부를 시험 합격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수생 시절은 물론 대학원에서 기약 없이 공부만 하며 시간 강사로 연봉 200만 원 밖에 벌 수 없던 시절에도 책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인생의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며 답을 찾았고 책에 몰입하며 스트레스로 복잡한 마음을 털어버렸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삶의 고비에도 쓰러지지 않고 내 꿈을 향해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책을 읽는 것만큼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자기 성장의 도구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는 말 앞에서 머뭇대고 망설인다. 몇 년 전 내게 이메일을 보내온 한 독자가 바로 그랬다. 당신은 지금 혁신하고 있는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한 몇 년 동안에는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적응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른 공부는 제쳐두고 일이나 확실히 배우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5년쯤 되니 어느 정도 업무에도 익숙해져서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됐고 생활도 안정을 찾았는데 그럴수록 공부해 놓은 것도 없고 자칫하면 뒤처지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주변에 보니까 독서로 자기 개발을 한다기에 저도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책은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앞서지 도저히 책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쉬기도 바쁘고요. 매번 절반쯤 읽다가 흐지부지 됐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 다시 독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책을 읽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책을 읽으면 뭔가 바뀔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개인에게도 꾸준한 자기혁신을 요구한다. 어떤 일을 하든 새롭게 창출되는 개념과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일과 업계 전반에 대해 자신만의 시각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약 혁신을 게을리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 내 평가가 떨어지는 등 냉엄한 현실이 기다린다. 비단 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해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고 매번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독자는 아직 심각한 위기에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조직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승승장구하고 있거나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경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낀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얼마나 행복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